안녕하십니까. 2022년 BBS 제주불교 방송이 10부작으로 준비한 100세 시대 죽음을 바유다 진행을 맡게 된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며 제11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도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의견 굉장히 팽배합니다. 아직 우리 학생들에게 굳이 죽음에 대한 교육 필요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편성의 어려움 등 교육청에서는 풀어할 난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조례 제정까지 쉽지 않은 여정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셨던 정어진 그 학부모님 모시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교육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시긴 했습니다만 이 발걸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우선은 이 시청자를 위해서 또 그리고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데 너무 감사의 표현을 좀 전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하기 1, 2에 거주하고 있는 삼형제맘 정어진입니다. 예. 지금 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저는 3년 전 그냥 우연한 기회로 예. 코딩 교육을 접하게 돼서요. 지금 예. 현재 코딩 강사로 초등학교에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가 이제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그 전에 이미 10년 전, 큰 죽음에 맞닥뜨린 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이제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솔직히 요즘 의술로는 3기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의술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요즘 완치율도 많이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의사분이 어떻게 그러면 살 확률 몇 %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얻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는 살 확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예. 제 나이가 좀 그때가 몇 세셨나요? 35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여성 호르몬이 되게 왕성한 시기였고, 그리고 제가 그 판정 받았던 그 해 3월에 솔직히 직장 건강검진으로 제가 한 번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때 유방암도 제가 플러스해서 유방암 검진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라는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그해 12월에 요 진단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9개월이라는 시간에 이게 3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빠르게 이게 암이 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의사분도 그렇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전이가 전파가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자란 거죠, 얘네들이. 그 당시에 좀 심정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그 당시에 좀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그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큰 병을 진단을 받아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암이라는 이렇게 진단 받는 거를 어디서 봤냐면 TV 드라마 속 이런 데서밖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살이라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그런 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되게 장엄한 음악과 함께 바바바바 고진 이게 모든 삶이 끝난 것 같은 이제 그야말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정말 저에게 떨어졌을 때는 저는 이건 TV에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실을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나지? 근데 그런 생각이 정말 잠깐이었고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애들은 어떻게? 역시 엄마다우시군요. 이러다가 나 금방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서 예. 만약에 정말 내가 죽어버린다면 예. 우리 아이들 누가 키워줘? 예.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몇 살이셨죠? 그 당시에는 저희 삼형제 아이들이 예. 모두 다 미취학 연령이어서 큰애가 7살, 둘째가 아. 5살, 막내가 3살 이랬어요. 아, 정말 아기 네네. 때 정말 귀여울 때 네. 그 눈에 밟힐 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생각이 나셨고 남편분은 생각이 먼저 안 나셨나요? 남편분은 제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남편분은 님의 점 하나가 찍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보다는 좀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 애들이 먼저.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 현실 부정부터 이렇게 왔었고 왜 그렇죠. 나 먼저인가 그리고 애들이 먼저 제일 걱정이 되셨을 테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쭉 해 오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그 깊은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제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모시게 된 것도 이제 학교에서 죽음 교육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특별히 토론자로 이렇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죽음 교육 찬성하는 입장이신지 반대하는 입장이신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유를 들자면 네. 솔직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저는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정말 그쪽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모여서 정말 알차게 예. 정말 커리큘럼을 짜잖아요. 예.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 뭐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많이 성장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 뭐 10여 년 시간 동안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을 테고 만약에 이제 또 내가 없으면 또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신 적은 좀 있으신지요? 저는 아이들과 이게 동네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동네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학원 가고 다들 골목에 아이들이 없는데 이제 골목 안에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 당시 제주도에서 그 공동육아라는 예.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시면서 예. 이거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돈을 받아서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과 이제 저의 흔적 남기기. 그러니까 이 마을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끝나면 모여 이래서 정말 해질 때까지 우리가 같이 흔히 얘기해서 공동 육아하면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쉽게 풀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방과 후면 다 예. 학원으로 그쵸. 돌아가죠. 예. 그 이유는 가정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맞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저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추억을 많이 추억 위주로 그게 이제 그쪽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쪽 부모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인 거잖아요. 시간 보내면서 뭐 학원비도 줄이고. 물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죽음 교육이 분명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고 다시 이제 유병한 상기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그 과정들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항암을 치유하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시고 그런 모습을 또 안 보이시려고 약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그런 분들도 많이 좀 봤는데 이런 뭐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얘기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뭐 항암 치료, 네, 다들 안 겪어보신 분들은 네. 드라마에서 TV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그렇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 치료 많이 힘들다 예. 하는데 이건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겨질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이 치료를 잘 견뎌내야겠다. 그래서 솔직히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진통제나 이런 걸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네, 그게 앞봉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두 글자라고 써 있어요. 두 글자. 마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내가 한 번 먹으면 왠지 얘한테 빠져들 것 같은 이게 없으면 내가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그 약을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주는 이미지가 그래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걸 이게 대중 매체에서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냥 안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강하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조종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쟤가 없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인데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나는 나를 자꾸 다듬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나는 지금 미식거리지 않아. 나는 지금 밥을 넘길 수 있어. 막 이렇게. 네. 스스로 어떤 치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한 거죠. 병원에서 하는 기간 동안은 그냥 병원 치료에만 맡겼어요. 뭐 일반 밖에서 뭐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는 뭐 카더라 뭐 이런 거에는 전혀 손을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랐던 거네요. 네. 그냥 믿고 그냥 내 의지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이 죽음을 유방암이라는 이런 이 친구가 그 삶에 좀 큰 변화를 줬다면.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어야 아이들도 있고 그쵸.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를 먼저 돌봐야겠다. 그래서 내 하루하루 삶을 재정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침대에서 눈을 뜨는 게 제일 감사한 첫 번째 일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 때문에 좀 더 물론 희망이지만 더 큰 고통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었는지 애들이 어렸었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어렸기 그런 때문에.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들에게는 한 5년 전쯤에 알렸어요. 우리가 흔히 그 집안에 한 명이 뭐 병으로 이제 좀 아픔을 겪고 있으면 이제 그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한편으로 이제 어찌 보면 좀 파탄이 난다든지 몰락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요? 저희는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저희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암 판정으로 인해서 더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한 번 더 이게 안부 전화도 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이제 표정을 살피게 되고 어디 아프니 이런 더 물음들이 생긴 것 같아서 뭐 그야말로 저기 학부님께서는 정말 좋은 사례로 이렇게 사례로 남으실 것 남았습니다.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흔히 더 많아서 주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동창이었던 한 친구를 제가 암을 진단받고 나서 한 친구의 결혼식장 가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던 그 비슷한 시기쯤에 이제 그 친구도 암 판정을 받고 그 친구는 이제 저와 만나고 나서 버킷리스트를 준비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4년 됐어요. 그 친구는 먼저. 그래서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죽음 어떻게 이해를 구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죽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솔직히 이렇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어요.
우연찮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는 예. 3명이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오늘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암이 되게 무서운 병이고 암 걸리면 다 죽는데 막 예. 이러면서 3명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상상이 좀 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 대화에 슬쩍 끼어들어서는 예. 엄마도 암 환자였어. 지금도 어. 암 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음. 큰애랑 둘째가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육 현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예.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하면 그렇죠. 안 되고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예. 말이고 막 이러잖아요. 죽음은 멀리 해야 될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애들이 너무 싸해지니까 얘네들도 뭔가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당시가 진짜 큰 아들이 딱 6학년이어서 사춘기 딱 시작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솔직히 걱정도 했어요. 이 되게 민감한 시기에 엄마가 암이라는 거 알아서 얘가 삐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음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죽음 교육,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셨군요. 예. 제가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이다 아, 보니까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 죽음 교육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서양에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검색하던 중에 예. 이게 대문에 이 글이 초등학교에서 죽음 교육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클릭을 했더니 예. 이제 담임 선생님이시고 예. 이제 그분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침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기사가 있어서 되게 인상 깊어서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림책이 너무 쉽게 끌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죽음과 관련돼 있는 소재로 한 이제 예. 그림책들을 제가 이제 집으로 배송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아이들이랑 같이 읽고 이제 어땠나요?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건가요? 이게 TV에서 보던 것처럼 아이들이 뭐 절망하거나 뭐 그런 책을 읽고 화들짝 놀라거나 요즘 이제 학부모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그 무서운 죽음 교육 우리 애들한테 왜 시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애들은 담담하게. 예.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그냥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되게 담담하게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드는 생각을 또 나에게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예. 저희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죽어? 그러면 엄마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야? 네,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다운 발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생각보다도 애들이니까 저렇게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해서 이제 대답을 했더랬죠.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러셨구나. 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뭐 아직은 좀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죽음에 대한 뭐 교사들이든지 좀 뭐 먼저 배움을 이제 준비를 좀 먼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준비가 과연 어떤 체계에 맞춰서 준비가 될지를 본인들이 정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 따져보면.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 틀 안에서 누군가는 움직여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겠냐. 이게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걸 예. 받아들이는데 정말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더 쉽게 받아들이고. 예. 근데 저희 거꾸로 제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예. 저희 부모님은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랬겠죠. 네. 고정관념이라는 예, 게 있으니까 네. 암이라는. 예. 그렇죠. 그리고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죽음은 정말 어두운 쪽, 그 사회 이게 정말 빛과 반대에 있는 쪽이다 생각을 하니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오열하시고 그러시겠죠. 그.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울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 진단을 받았다고 곧 죽을 것도 아니고 내가 곧 죽는다 해도 누군가는 한 번은 다 왔으면 가는 게 정답인 건데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을 쉽게 좀 더 받아들이고 좀 더 덤덤하게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뭐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뭐 제가 진단을 받고서 예. 뭐 자궁에 뭐 자리를 잡았다, 뭐 전이가 됐다. 그러니까 예. 전이가 됐다라기보다 이제 이 암세포가 제 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암세포가 자랐다면 이제 그 예. 유전자가 이제 제 몸을 돌아다니는데 아. 이제 그게 어느 부위에 착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커지면 이쪽 부위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해에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예. 자궁에서 뭐가 보여요라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뭐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가슴이 네, 덜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도 6개월을 저희가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지나서 봐서 이 친구가 사멸이 되기도 하고 예. 뭐 자리를 잡아서 이제 뭐 번지거나 이러면 그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제 6개월을 지켜보면서 내내 걱정은 한 거죠. 했죠. 그러시겠죠. 네, 예. 했는데 뭐 6개월 뒤에 보니까 그쪽은 이제 깨끗해진 거죠. 다행이네요. 네. 이거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되나?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 네. 뭐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만 얘기해 오셨는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읽었던 책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이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첫 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뭐 그런 학자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시작이 있다면 정말 끝은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 삶을 선물을 부여받은 그 시점에 정말 죽음은 그 이면에 늘 우리랑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군요. 네. 결국은 뭐 삶과 죽음이 뭐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계속 더 건강하시고 네, 맞습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으신 만큼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지금 살아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의 소중함이랄까요? 또 죽음의 소중함이라면은 또 이제 현재의 삶이 또 소중함이 어떤 같은 언어로서 좀 들 거라고 좀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경험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세상 가진 부모의 마음일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 세계를 고해의 바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 그리고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포인트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